우리가 이제 투자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주의할 점에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투자 원칙을 정확히 세워라. 이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고, 두 번째, 직접 투자는 하지 말라. 간접 투자를 통해서도 충분히 위험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한국의 경제 구조를 한번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 네 번째,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 가지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투자의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인물이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투자가인 워런 버핏조차도 투자를 하기에 앞서 반드시 투자의 원칙을 설정한 후에 투자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 가지고 있는 투자의 원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의 첫 번째 원칙은 절대 원금을 잃지 말라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해 보이는 원칙을 워런 버핏은 평생 동안 지키고 실천해서 오늘날과 같은 훌륭한 투자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워런 버핏을 소개하는 많은 책들에서 보면 워런 버핏의 하루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하루의 대부분을 기업 분석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 분석을 통해서 선택된 종목을 장기간 보유하는 전략을 써서 오늘날과 같은 이런 훌륭한 투자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워런 버핏과 쌍벽을 이루는 세계적인 투자가가 바로 존 템플턴입니다. 이 존 템플턴과 워런 버핏은 가치 투자의 이론을 확립한 벤저민 그레미엄의 제자들이죠. 이 두 사람은 벤저민 그레미엄을 통해서 가치 투자 이론을 확립하고 그것을 실천해서 세계적인 투자 성과와 명성을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존 템플턴이 가지고 있는 투자의 원칙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파레토의 법칙을 지켜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존 템플턴은 성공적인 투자 성과를 이뤄낼 수가 있었습니다. 존 템플턴은 시장을 바라보는 독특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존 템플턴이 시장을 해석할 때 강사장을 다음과 같이 정의했습니다. 존 템플턴이 정의한 강세장이란 비관에서 태어나 회의를 먹고 자라며 낙관을 통해 성장하고 행복을 통해 끝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만이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과 투자 원칙을 지켜서 세계적인 투자 성과와 명성을 함께 얻어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투자에 앞서서 반드시 투자의 원칙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직접 투자는 절대 하지 말라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드려 왔습니다. 직접 투자에서는 100명이 투자를 해서 2명 내지 3명만이 투자에 성공할 수 있는 매우 냉혹한 시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개인 투자가인 일반인들이 그런 시장에 들어가서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반인들이 참가를 해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바로 간접 투자 시장, 즉 펀드 투자 시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간접 투자 시장의 대표적인 투자 방법이 코스피 200 지수를 바탕으로 시장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인덱스 펀드 투자가 그 대안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가들은 절대 직접 투자는 하지 말고 간접 투자 방식을 통해서 투자를 해 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즉, 이 얘기는 코스피 200 지수를 바탕으로 시장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인덱스 펀드 투자 방식을 강력하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형태의 투자이든 투자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 자본주의와 경제의 기본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우리나라에 투자를 할 거면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를 좀 이해를 하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경제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투자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런 사항을 바탕으로 인덱스 투자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주의 200년 역사를 보았더니 어느 나라이든 경제는 우상향을 하더라 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투자에 임해야 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는 수출만이 살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국가 경제 구조이다 라고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이 곧 국가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은 우리는 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수출의 주역이 바로 기업이기 때문에 기업이 곧 국가를 대표하는 이런 형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이 바로 인덱스 투자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덱스 펀드 투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응원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덱스 투자는 어떤 기업을 과연 응원해 주는 것이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바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200개 기업에 전체적으로 투자를 해 주는 방식이 바로 인덱스 펀드 투자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형 국가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곧 기업이 곧 국가다 라고 이렇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얘기를 풀어서 얘기를 해 본다면 우리는 수출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즉 기업이 성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나라 경제 전체가 어려워지는 경제 구조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국가의 기반이 되는 기업들을 우리들은 열심히 투자해주고 뒤를 밀어주면 기업들은 열심히 일을 해서 생긴 이익을 일부 펀드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업의 이익이 나누어 주는 것을 우리는 주주배당, 이익배당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업이 배당을 해준다는 얘기는 기업이 장사를 잘 했다는 얘기이고, 해당 회사 주식과 전체 주식시장이 많은 상승을 하게 되는 이런 국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떨 때 상승을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주가의 상승 요인은 첫 번째는 기업의 이익이 많아지고, 기업이 많아지면 기업의 가치는 상승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기업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주식을 사고 싶어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요건들이 다 맞아진다면 주가는 자연스럽게 상승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의 기업이 이익이 많아져 많은 기업이 많아지게, 이익이 많아지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 인덱스 펀드 투자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덱스 펀드 투자는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200개 기업에, 200개 대표 기업에다가 우리가 분산 투자를 완료하는 투자 형식이 바로 인덱스 펀드 투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인덱스 펀드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인덱스 펀드는 다른 액티브 펀드에 비해서 수수료가 무척 싸다는 것이 첫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는 손실과 이익이 시장의 상승과 하락 등으로 한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추가적인 손실과 추가적인 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시장의 상승과 하락 정도만큼으로 이익과 손실이 한정된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는 투자가 매우 단순,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직접 투자처럼 종목을 선정하는 등의 수고는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이 또한 큰 장점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람이
사람의 주관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투자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얘기는 시스템 매매라고 우리가 명명을 하는데, 이 얘기는 즉 기계적 매매를 통해서 매우 투명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매우 유용한 투자 방식이 바로 인덱스 펀드 투자 방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투자에 앞서서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 대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우리나라는 천연자원이 많은 나라가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가장 풍부한 자원은 바로 인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인재가 풍부하다는 얘기는 인재를 활용한 산업 구조가 우리에게 가장 맞는 구조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곧 국가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얘기는 기업이 국가다 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곧 국가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천연자원이 부족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부족한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을 한다는 것이죠. 이 원자재를 우리가 새로운 상품으로 만들어서 재수출을 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경제 구조가 바로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우리가 해석을 해 본다면 우리가 살 길은 수출만이 살 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수출을 과연 누가 하는가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기업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업이 곧 국가인 구조라는 것입니다. 그 기업을 인재가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 얘기는 인재가 곧 국가다라는 말과 똑같은 얘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밑바탕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투자에 앞서서 마지막으로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여타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 6개월 내지 1년 정도를 앞서서 가는 게 바로 주식시장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인 즉슨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바라보면 앞으로의 경기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경기 지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가가 오르내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가가 오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 간단합니다. 기업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이 실적이 좋아진 기업들은 당연히 이 회사에 투자한 투자자나 주주들에게 당연히 주주배당이나 이익배당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상승을 하게 되어 있고, 이 주주배당이나 우리가 이제 이익배당을 받은 이런 투자자들의 주머니가 두둑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소비는 증가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경기는 회복기를 거쳐 상승기로 이런 호황기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주가는 왜 떨어지는가 라는 이유를 살펴보면 이것은 상승과 반대의 이유라고 생각해 보면 됩니다.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당연히 주가는 하락을 하게 될 테고, 투자자들의 주머니가 당연히 얇아지니까 소비는 침체 국면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렇게 되면 경기는 하락 국면을 거쳐 침체기 국면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식의 상승 이유와 하락 이유에 대해서 잘 알게 되었지만,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과연 무엇 때문에 그런가? 우리가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 첫 번째는 종목 선택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개별 종목 투자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투자 원칙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적인 투자가라고 하는 워런 버핏조차도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을 종목 분석에다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종목 선정이 매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개인들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은 우리가 전체적인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간접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수익률이나 이익률들을 얻어낼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강조드려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주식 투자가 어려운 이유는 매수는 우리가 개별 투자든 직접 투자든 간접 투자든 매수는 언제든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어려운 것은 매도가 정말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전에 투자의 원칙을 반드시 세우고 이 주식 자체나 투자 자체의 매매 원칙을 정확히 세워야만 우리가 성공적인 투자로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려 왔습니다.